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맞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거나 무조건 헌신하거나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게 우정이지 이러면서. 우정이 아니라 호구짓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좋냐면, 일단은 내 감정이 고조되어 있다면 진정을 시키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바람을 좀 쐬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다독이면서 수도꼭지 틀기 정화를 한번 하세요. 또는 내 마음을 그냥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쁜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조금 진정이 됐을 때 내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지?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고 나한테 함부로 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내가 이 사람한테 애정하는 것만 한번 가늠을 해보세요. 1부터 10까지 있을 때.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스스로한테 많이 할 수 있는 게,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했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나 저 사람 사실 싫어해. 싫어하게 될 거야. 싫어하려고 노력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 치면 안 되고, 자기 안에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1부터 10까지 있을 때 어느 정도 농도인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플러스 지금 이 사람이랑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얽혀있는지 체크를 하세요. 비즈니스적으로 얽혀있으면 최대한 그냥 문제 자체를 혼자 정화하고 그냥 약간 교정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가야지, 친밀한 관계가 되려고 이렇게 깊이 풀어낼 필요가 없어요. 비즈니스 관계는 그냥 나 혼자 정화하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약간 간접적으로 교정하는 정도로만 가면 되는 거지. 왜냐면 이 과정을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힘들고 번거롭겠지만, 동시에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상대방하고 유대감이 엄청 깊어지거든요.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데, 이걸 비즈니스 관계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불리하면 상사로서, 비즈니스 계약자로서 갑질을 하거나 그런 걸 내세워서 여러분들을 깔아뭉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고요. 그냥 웬만하면 좋게 풀어내고, 웬만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부드럽게 그냥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게 낫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인 관계에서는 상대방하고 친밀하게 얘기를 해보고, 가족은 또 달라요. 가족은 맨날 보는 사람이니까 또 이게 스킬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인에서는 조금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좀 진정을 시킨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애정도를 좀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애정도가 1이다. 그러면 싸우지 마시고 티내지 마시고 조용히 정리하세요. 근데 내가 애정도가 한 3 이상이다. 그러면 불편한 거 조금 티내고 얘기해서 교정하는 정도 괜찮아요. 애정도가 5 이상이다. 10점 만점에 5 이상이다. 그러면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리를 잡고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좋게 깔아서 조금씩 이제 자기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 공격하려고 아껴뒀던 증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 사람 뒤통수 치는데 쓰지 말고, 좋은 분위기에서 있잖아, 그때 있잖아, 작년 여름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잖아. 너 기억나? 이러면 친구가 그때? 대충 기억나지? 이러면 그때 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잖아. 그거 무슨 뜻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거? 그냥 아무 뜻 없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겠죠. 나는 있잖아, 그때 솔직히 좀 서운했다? 이게 화가 나고 짜증났어도 서운했다고 하세요. 왜냐면 이게 좀 덜 공격적이거든. 서운했다? 그럼 왜? 이러면 그때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갖고 이것 때문에 힘들었잖아. 근데 나는 좀 너와의 소통에서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봐. 근데 너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나는 그게 그때 나한테 되게 상처였고, 이런 의미로 다가와줘서 너가 나를 함부로 하고 있고 너가 나를 되게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설명하세요. 너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난 이런 느낌 받았어. 그래서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냥 너가 모르는 것 같아서, 또는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너 그때 어떤 의미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 거야? 상대방이 나 그런 의미 아니었어. 그치, 그런 의미 아니지. 근데 내가 이걸 혼자 속으로 담아두고 있으면 오해할 것 같아서 얘기했어. 다행이다, 너가 그런 뜻이 아니어서.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풀렸는데도 다음에 또 그런 행동을 상대방이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은 포인트가 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내가 예민해서 그때만 기분 나빴던 거고 지금은 이해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 행동이 또 반복되면 기분이 나쁠 것 같다 하면은 솔루션까지 줘야지. 근데 너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말한 건데 내 입장에서는 또 그런 말이 좀 상처거든. 앞으로 이런 거 조심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해요.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줬으니까. 그러면은 너도 불편한 거 있으면, 혹시 내가 너 속상하게 한 거 있으면 담아두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봐.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고, 너가 나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잘 풀었으면 좋겠어. 서로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사람이 다 다른데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나한테 언제든지 얘기해줘. 이러면서 하면은, 특히 밤에 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감정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 감정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알려준 걸 열심히 적용해서 말하려고 해도 갑자기 화가 나서 목소리 벌벌 떨리면서, 그때 너 왜 그랬냐? 막 이러면서 말을 하다가 싸움이 날 수 있어요.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 말투와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말투와 행동으로 아무리 커버를 쳐도 마음 상태가 티가 나요. 마음 상태가 상대방을 여전히 원망하고 있고 화가 나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보통 그거를 감정 컨트롤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 못하고 상대방한테 결국에는 따지듯이 말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다 지난 일을 왜 그래?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말투로 똑같은 대사를 하는데도 자기 마음 상태가 상대방을 원망하고 탓하고 취조하는 말투, 취조하는 그 마음이면 상대방이 느끼고 굉장히 불쾌해요. 근데 내가 이게 마음이 싹 정리된 상태에서 내가 좀 응어리가 있긴 한데 너랑 잘 지내고 싶고 그래서 이 응어리를 풀고 싶어, 이런 마음이면 상대방도 조금 얼떨떨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느끼니까 받아들여요. 근데 공격할 의사가 있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심호흡을 해서 말투를 곱게 논리적으로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들켜요, 에너지는. 그래서 이제 정화 스킬을 모르시는 분들은 인간관계를 잘 이어가는 게 사실은 어렵죠. 도라님, 근데 상대가 이미 화가 나 있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을 것 같은 상태인데 제 얘기를 하면 싸울 게 100% 확률인데 같이 싸울 에너지가 없으니까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용기가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상대가 이렇게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으면 좀 기다려줘야 돼요. 좀 기다리다가, 눈치껏 기다리다가 상대방이 조금 어느 정도, 왜 사람이 진짜 화가 나면은 머리끝까지 이렇게 화가 쌓여있고 그러면 그때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거든. 좀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조금 수그러들면 상대방이 차분하게 말할 수 있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냐면 화난 포인트는 서로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상황 정리를 해버리면 안 돼. 먼저 들어야 돼. 예를 들면 본인이 잘못한 입장이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경솔했던 것 같아. 또는 내가 좀 무심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뭐가 그렇게 화났어? 우리 얘기로 해서 좀 풀어보자. 이러면서 쭉 들어주고,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을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쭉 들은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다 듣고 나서는 그때 이랬구나. 그러면서 상대방이 말한 미주알 고주알 행동 하나하나를 답변해줘야 돼요. 그때 네가 이 음식 먹자고 했는데 그 음식이 싫다고 말한 거는 너를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속이 안 좋았고 이틀 전에 네가 말한 그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내가 그 음식을 못 먹겠어가지고 그런 거고, 너랑 했던 약속을 까먹거나 너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쉽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 그리고 이때 내가 너한테 생일 선물 늦게 준 것도 내가 너의 생일을 까먹은 게 아니라 생일 선물을 미리 사다 놨는데 내가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원래 당연히 너 생일이니까 약속을 비워놨지.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비상이 터져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늦었던 거고, 너와의 약속을 내가 하찮게 생각하거나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었어.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서운했다는 것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때 상대방이 오해했던 부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야, 나도 이랬거든? 너 내 사정 몰라서 그랬지. 나 사실 억울하거든? 이렇게 말하면 싸우자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그러면 약간 무안해지고, 그랬구나. 화가 쑥 내려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실제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만 남게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야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락 문제에 대해서, 또는 나는 너가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난 요렇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들어보고, 그랬구나. 나한텐 이 말이 이런 뜻이었어. 근데 너한텐 그렇게 들릴 줄 몰랐어. 내가 앞으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게. 라고 이런 식으로 나를 낮추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대방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것도 아닌 그런, 내가 사과를 한다고 해서 내가
밑바닥에 깔린 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착각을 하시더라고. 꼭 뭐 아니면 또 갑 아니면 을로 가시고 선한 사람 아니면 악한 사람으로 가신다고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자기가 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상대방을 악인으로 몰아가는 쪽으로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더 커져요. 그게 아니라 우리 둘 다 착한 사람이야. 우리 둘 다 이 관계에 최선을 다했어. 근데 오해가 발생했고 근데 그 다른 점 때문에 서로의 다른 점 때문에 서로 의도치 않게 좀 이렇게 됐네? 또는 상대방이 조금 나한테 건성을 하고 나쁘게 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불쾌감을 느낀 것만큼 진지하게 날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의도를 심었던 건 아닐 거야.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을 연맥이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면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도 마음 깊숙한 곳에 사실은 이 사람도 나한테 악의는 없을 거고 나랑 잘 지내고 싶었을 건데 내가 좀 언짢은 게 있어서 이 사람을 자꾸 나쁘게 몰아가는 것 같아 라는 이런 찝찝한 마음이 들면 이런 대화를 시도하셔야지. 그래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마다 상식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장점과 단점이 다르고 잘하는 건 못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각자 언어가 달라요. 이 사람한테는 이 말이 칭찬의 의미고 이 사람한테는 이 말이 불쾌하다는 뜻인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대화, 어떤 그런 단어라던가 어떤 말투라던가 어떤 분위기는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똑같이 한글이어도 각자의 언어가 다르고 각자의 신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호와 그 사이에서 번역 오류가 일어난 것들을 번역 오류 자체는 고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성향이 달라서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는 행동을 캐치하지 못한 거라면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고 아니 난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가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할게 라고 얘기를 하던가. 근데 상대방이 너무 심각하게 작은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너가 이런 의도로 듣는 거 이해하고 나도 조심할 건데 근데 이건 이러지 않을까? 난 이렇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나한테 있어서 이런 행동은 이런 단어, 이런 말투는 이런 의미야. 근데 넌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네? 우리가 다른 게 아닐까? 너가 맞는 거니까 내가 너한테 다 맞춰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서로가 봤을 때 최대한 객관적인 지점에서 만나서 타협을 할 수 있게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피형이야. 그래서 오해를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면 웬만하면 전화로 하거나 진짜 웬만하면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얘기해야 돼. 사람이 또 면대면으로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상대방이 진심이 느껴지니까 아무리 부진 사람일지라도 싸우려고 안 해. 면전에 대고. 근데 이 거리가 두면 둘수록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한다. 그럼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말투만 보이잖아. 그럼 그 표정을 상대방이 마음대로 상상한다고. 자기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태다. 그럼 상대방이 따지고 있다고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말한다. 그럼 더 총체적 난국이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맞춤법이랑 논리적으로 다 해도 인간관계는 논리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감정으로 흘러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나 상대방이나 감정적으로 행동을 선택하고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내가 빈틈없이 상대방한테 반박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만나서 또는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고 화를 내기 전에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돼 있어 사람들은. 일단 상대방의 행동을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버리고 상대방을 죄인이란 낙인을 찍어버려. 이 소통의 여지가 전혀 안 남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가끔 개인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상대의 애정도가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도가 낮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 뭐 귀찮게 이런 얘기를 해. 뭐 적당히 알아서 해석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아닌 거야. 여러분들한테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도가 5 이상이어서 상대방한테 그런 대화를 건넸지만 상대방은 5 이하인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엄청 체력적으로나 사정적으로 힘들면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면. 근데 그게 아니라 힘든 상황인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진심을 함부로 대한다? 그럼 그 사람은 아닌 거지. 그래서 관계라는 게 한 사람의 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한 사람이 보살이어도 양쪽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그런 의미에서요. 또 맞춰가는 건데 상대방이
귀찮게 뭘 맞추냐? 그냥 대충 해.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진심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원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원래 모든 사람한테 건성인 거야. 여러분들이어서 건성이 아니라. 그건 예의가 안 된 사람이니까 손절하세요. 자기가 인간관계 스킬이 안 좋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고 센스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서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어줘서 해줬으면 손이라도 잡을 줄 알아야지. 손도 잡을 줄 모른다? 그러면 손절해야지. 말로 해도 못 알아듣고, 그게 이제 좋은 말이 아니라 탓하는 말이면 안 되는데, 좋은 말로 여러 번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시간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 그 사람이 뭐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나랑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같은 사람들 만나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놀고 대충 행동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냥 거칠애적인 관계만 해야 돼. 그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안 맞는 거야, 결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안 맞나보다 빨리 놔줘야지. 괜히 혼자 소갈이하고 막 참아주고 막 이런 거 시간 낭비야. 시간은 세월 짧아요.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 널렸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시간 쏟아부으면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잘 맞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진심이고 그 진심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날지도 모르는 기회를 못 가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맞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거나 무조건 헌신하거나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게 우정이지 이러면서. 우정이 아니라 호구짓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내가 지금 우정에 충실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호구가 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보통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문제를 마주하면 상대방하고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관계를 맺을 때 평소에 조금씩 미리미리 교정을 해놔요. 나중에 쌓였다가 터지지 않게. 내가 조금 안 맞거나 불편한 부분을 진지 빨고 이렇게 자리 만들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가볍게 잘게 쪼개서 평소에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부담스럽지 않고 나도 이제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 서로 조율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상대방하고 내가 이제 어떠한 부분이 성격이 달라서 뭐 문제가 일어난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거나 그날 얘기를 하거나, 뭐 나도 이제 크게 기분 나쁜 게 아니니까 그냥 서로 우리가 이렇게 다르네 이런 식으로 좀 서로 평소에 파악을 할 수 있게 이런 얘기들을 좀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결론을 혼자 내버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에 대한 제 애정도를 체크를 해요. 내 애정도가 얼만큼인지. 왜냐면 왜 이걸 왜 체크하냐면요, 이걸로 사람을 거르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 상대방하고 나하고 관계를 재정비하는데 내가 쓸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는 내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것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고 나한테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면 노력을 많이 해서 결국에 좋은 가능성을 만나서 서로 돈독해지는 게 좋겠지만, 애초에 내가 이 사람을 크게 애정하지 않고 어떤 결핍에 의해서 관계를 맺고 있었거나 아니면 나의 이런 외로움이나 어떤 그런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한테 의존하고 있었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은 애정이라고 볼 수 없는 건데, 그냥 그건 그 사람이 필요한 거지 애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애정도가 내가 이렇게까지 상대방 배려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미주알 고주알 다 알려주고 설명해줘야 돼? 싶을 때마다 이 애정도를 갖다 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내 애정도가 얼만큼인지에 따라서 이 관계를 재정비를 하고 다시 업그레이드 할 건지 정리를 할 건지가 갈려요. 그래서 저는 애정이 별로 없으면 정리를 해버려요. 제가 이런 거를 항상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저도 이 부분에서 늘 노력했고 그쪽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서로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은 감사했고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애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 선상에서는 얘기를 해보고, 애정도가 정말 이제 많이 있으면 조금 더 고급 전략을 가져. 왜냐면 내 목적은 이 사람하고 계속 같이 가는 거니까. 근데 이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보통은 한쪽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노력을 해요. 양쪽에서 같이 안 해요. 양쪽에서 같이 했다면 애초에 문제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쪽에서 그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그 노력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애정도가 얼만큼 노력할 건지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체크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애초에 이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기 전에
대충 가이드라인을 잡아놔요. 내가 상대방하고 잘 풀렸을 경우, 잘 안 풀렸을 경우 내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지. 잘 풀렸어. 오해도 잘 풀리고 내가 속상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사과도 하고 잘 풀렸는데 그럼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같이 지내고 싶나? 그때 보통 대답이 잘 모르겠어. 또는 잘 지내고 싶지. 나 이 사람 사실 좋아했어. 이 문제가 있어서 좀 그랬던 거지. 이렇게 난 좋아 이러거나 아니면 그래도 좀 이 사람이랑은 좀 안 지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이거를 좀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웬만하면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나눠놓기보다는 웬만하면 가능성 열어주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방한테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상대방이 사실 나한테 나쁜 마음을 먹었거나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고 상대방이 나한테 오히려 나는 알아채지 못한 호의를 내비치거나 나한테 되게 진심이었는데 나는 알아채지 못할 신호로 나한테 호의를 표현한 걸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놓칠 수도 있는 거니까 마음을 미리 닫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마음을 조금 열어놔요. 기분이 나쁘고 속이 옹졸해 있어도 조금은 열어놔요.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단정은 짓지 말자 이러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데 문제만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랑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맞춰가면서 더 잘 지내는 게 내 목표지 이 사람을 탓하고 이 사람을 비난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야 라는 걸 자꾸 상기를 시키면서 대화에 임해야지 엉뚱한 길로 안 가요.